안녕하세요, 연희버스입니다. 드디어 2024년 새해가 밝았네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지난 1탄 영상에 이은 도쿄 맛집 추천 영상 2탄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1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를 통해 먼저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총 20곳이나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딥하게 리뷰하기보다는 핵심만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시고요. 아직 도쿄 여행 코스를 다 계획하지 못하셨다면 저희가 올려드린 도쿄 여행 코스 총정리 영상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쿄 맛집 추천 영상 2탄 시작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규카츠 이치니산입니다. 이름처럼 규카츠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리뷰가 7,000개 가까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평점 4.7점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아키하바라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인기가 워낙 많고 매장 내 공간도 협소한 편이라 웨이팅은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 하는데요. 조금이나마 덜 기다리고 싶으시다면 메인 식사 타임을 조금 피해서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짧은 시간 튀겨진 소고기를 개인 돌판에 원하는 만큼 구워 먹는 방식인데요. 규카츠를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아마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운 것도 맛있고 튀긴 것도 맛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양은 스몰, 미디움, 라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미디움 정도로 드시면 딱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밥과 국은 리필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다음은 누아드베르. 이곳은 제가 개인적으로 도쿄 디저트 맛집 1티어로 꼽고 싶은 곳인데요. 여기 때문에 도쿄를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맛있는 휘낭시에 맛집입니다. 갓 구운 휘낭시에서 느껴지는 버터와 아몬드 향이 절묘하게 믹스된 향은 향긋하다 못해 압도적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그 위력이 엄청납니다. 일본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아서 백화점 내에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갓 구운 휘낭시에를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 게 베스트지만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먹기 30분 전에 꺼내서 먹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니 귀국 전날 혹은 당일에 방문하여 많이 사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겉바속촉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휘낭시에 맛집 누아드베르 적극 추천해드릴게요. 다음은 추르동탄. 도쿄플라자 10층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일본에서 유명한 우동 체인 맛집입니다. 뭔가 장인정신이 떠오르는 일본 특유의 우동집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곳은 좀 더 캐주얼하고 저녁에 방문하면 근사한 분위기까지 느껴지는 우동집입니다. 고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긴자의 빌딩뷰를 감상하며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의 우동뿐만 아니라 크림 우동, 카레 우동 등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존재하는데요. 무엇보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세숫대야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사이즈. 특히 같은 가격으로 3배까지 양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대식가분들에겐 엄청난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하지만 무턱대고 너무 욕심냈다가는 엄청난 양에 먹다 지쳐버릴 수도 있으니 적당한 양으로 주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맛있어요? 명 굵기가 딱이에요.
다음은 히타치노 브루잉 랩. 아키하바라 쪽에 위치한 수제 맥주 맛집으로 일명 부엉이 맥주로 유명한 히타치노 네스트 맥주가 운영하는 펍입니다. 참고로 히타치노 네스트의 화이트 에일의 경우 다양한 맥주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었을 정도로 많은 맥주 애호가들에게 인정받은 걸작입니다. 실내석과 야외석이 있는데 날씨 좋은 날 저녁에 야외석에 앉으면 나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사람이 그렇게 붐비지 않아서 도쿄 여행 중 여유롭게 맥주 한잔 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뭐야? 와, 완전 맛있어. 진짜요? 그것도 장난 아니야. 와, 맥주 진짜 맛있다. 다음은 쇼군버거. 최근에 오픈해 도쿄의 신흥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아자부다이 힐스 내에 신주쿠 햄버거 맛집으로 유명한 쇼군버거가 입점했습니다. 재팬버거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을 정도로 일본 내에서 이미 햄버거 맛집으로 정평이 난 곳인데요. 와규를 넣어 만드는데 맛의 풍미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모든 메뉴에 계란 후라이, 치즈, 채소 등을 추가할 수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춰 주문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 메뉴는 더블 치즈버거. 두툼한 와규 패티에서 흘러나오는 살벌한 육즙과 끈적하게 녹아내리는 체다 치즈의 조합이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평소에 햄버거를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절대 싫어할 수 없는 맛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함께 방문한 일행 중 한 명이 배가 별로 안 고프다고 해서 하프버거를 주문했는데 주니어 와퍼 정도의 사이즈를 기대했겠지만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거의 핑거푸드 수준으로 나와서 적잖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이런 느낌이야. 뭐야, 이게 모닝카가 아니야.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근데. 이렇게 같이 비교. 진짜 미쳐버리겠다. 이왕 오셨다면 그냥 더블 치즈버거 정도는 주문하셔서 쇼군버거의 진수를 제대로 느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스트리머 커피 컴퍼니. 라떼 아트 챔피언 출신인 사와다 히로시가 만든 카페인데요. 참고로 사와다 히로시는 2008년 시애틀에서 열린 라떼 아트 챔피언십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만든 카페라니 안 가볼 수가 없겠죠. 힙한 인테리어 때문인지 서양분들도 많이 모였고요. 라떼가 유명한 만큼 여러 종류의 라떼를 먹어봤는데 다 맛이 괜찮았습니다. 특히 말차를 좋아하신다면 밀리터리 라떼 적극 추천해드릴게요. 저는 도쿄 오면 이걸 꼭 한 번은 먹는 편입니다. 다음은 아리츠키. 도쿄 스카이트리에 위치한 모츠나베 맛집입니다. 모츠나베는 곱창 전골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겨울철에 은근 생각이 많이 나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곱창은 식감이 상당히 좋았고요. 된장 베이스의 국물은 담백하면서도 간이 적당해서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었습니다. 특히 식사 후반부에 넣어 먹는 면사리와 마무리로 제공되는 죽은 완전히 취향 저격이었네요. 이곳은 31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쿄 야경을 감상하면서 식사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또한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수많은 웨이팅에 지친 분들께 희소식일 것 같네요. 다음은 시아와세노 팬케이크. 수플레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맛도 맛이지만 비주얼도 너무 예뻐서 특히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때그때 수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오기까지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보통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으면 하나 시켜서 둘이 나눠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대부분 1인 1팬케이크를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면서 양이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먹어보니 왜 그렇게 하는지 단번에 이해가 됐어요. 넣자마자 입에서 녹아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부드럽고 폭신한 식감이어서 먹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맛이었습니다. 빡센 일정으로 인해 당 보충이 필요할 때 방문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수플레 팬케이크를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시어아세노 팬케이크 적극 추천해드릴게요. 다음은 칸다 타마고켄. 아키하바라에 위치한 오므라이스 맛집으로 부드러운 식감과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매장 인테리어를 둘러보니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는. QR코드를 통해 휴대폰으로 주문하면 되고 2층에 자리를 잡을 경우 음식이 푸드 엘리베이터를 통해 올라오는데 자신의 번호가 뜨면 직접 음식을 꺼내 테이블로 가져오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오므라이스 주문 시 토마토 소스, 하야시 소스, 버섯 크림 소스 중 선택할 수 있고 2가지 소스를 반반씩 선택도 가능합니다. 저는 토마토 소스, 하야시 소스 반반에 함박이 추가된 메뉴를 주문했는데 육즙을 촉촉하게 머금고 있는 함박과 부드럽고 포슬포슬한 계란의 조화가 입안에서 잘 어우러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라아게가 올라간 메뉴도 맛이 괜찮더라고요. 셀프바에 마련되어 있는 수제 피클도 이곳의 숨겨진 매력 포인트. 아키하바라에서 맛있는 오므라이스 집을 찾으신다면 칸다 타마고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케부쿠로의 라멘 명소 무테키야. 라멘 업계에서는 마땅한 적수가 없다며 무적의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무테키야는 1998년 이케부쿠로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쿄 내에서도 이케부쿠로는 라멘 격전지로 유명한 지역인데 그런 곳에서 25년이 넘도록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곳의 경쟁력을 방증하는 것이겠죠. 매장 내부가 꽤 좁은 탓에 어느 정도의 웨이팅은 감수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좌석이 일렬로 되어 있어서 혼밥하기에도 안성맞춤. 마늘을 추가하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이런 아날로그 방식은 조금 생소하긴 하네요. 쫄깃한 면발과 진한 국물 맛, 그리고 두툼하게 썰린 구운 돼지고기의 조합이 큰 만족감을 선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양이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섣불리 사이드 메뉴를 주문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데요? 맛있는데? 국물을 못 드셔봤는데 강한데 맛있어요. 맛있다. 면이 진짜 면발이 맛있어. 진짜 짬뽕 같아요. 다음은 엔 샌드위치. 도쿄에 공원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신주쿠 교엔이 특히 인기가 많은데요. 유료 공원이긴 하지만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날에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신주쿠 교엔 바로 근처에 있는 엔 샌드위치는 신선한 채소가 듬뿍 들어간 고퀄리티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샌드위치 사서 신주쿠 교엔 놀러가면 제대로 피크닉을 즐기실 수 있겠죠. 한 입에 다 넣기 힘들 정도로 내용물이 실해서 샌드위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쫄깃한 식감의 잉글리시 브레드와 건강한 맛의 호밀빵 중 선택할 수 있으니 기호에 맞게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키와미야 함바그. 직접 구워 먹는 함박 스테이크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메인 메뉴로는 크게 함바그와 스테이크가 있는데 아무래도 함바그가 메인이라서 더 추천드리긴 하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스테이크도 함께 추가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직원분께서 초벌을 한 고기를 앞에다 놔주시면 취향에 맞게 직접 구워서 먹으면 되는데요. 입에서 살살 녹는 게 진짜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함께 나오는 샐러드와 밥, 장국도 리필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후식으로 나오는 아이스크림까지 리필이 가능해서 전반적으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식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정말 맛있는 함박 스테이크 맛집을 원하시는 분들께 키와미야 함박을 적극 추천해드릴게요. 다음은 타마토야 히비야. 이곳은 한국 분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몬자야끼 맛집인데요. 참고로 몬자야끼는 간토지방 버전의 오코노미야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오코노미야끼에 비해서 식감이 상당히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음식입니다. 비주얼이 다소 비호감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이래봬도 맛 하나는 정말 좋습니다. 특히 맥주와의 궁합이 좋아서 배부른 상태에서도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메뉴는 개인적으로 명란 떡 몬자와 오징어 먹물 몬자 추천드리고요. 궁금해서 오코노미야끼와 소바도 시켜봤는데 그냥 이곳은 몬자야끼가 더 낫겠더라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분들이 정말 많다는 점과 내부와 꽤나 협소한 편이라 옷에 냄새가 벨 수 있다는 점 등은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맨 야무사시. 츠케멘을 야무지게 만든다고 해서 맨 야무사시라는 이름을 지었을 리가 없겠죠. 신주쿠에서 츠케멘 맛집으로 유명한 이곳은 가게 들어서자마자 좌측에 보이는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되는데 한국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이라 웨이팅이 거의 불가피하지만 내부 테이블이 모두 카운터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회전율은 빠른 편입니다. 주방도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이곳의 츠케멘은 쫄깃한 면발과 중독성 강한 소스로 유명한데 직접 먹어보니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편이라 한국인 입맛에 굉장히 잘 맞는 듯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주문 시 국수의 양을 선택할 수 있는데 양을 늘리더라도 추가 비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맛과 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도쿄에서 라멘 맛집 하면 자주 언급되는 곳이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전 맛있다. 면도 엄청 쫄깃하네. 면 진짜 쫄깃해. 다음은 고항야 이신. 다이칸야마에서 현지인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일본 가정식 맛집입니다. 이곳이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좀 나가는 편인데 런치 때 판매하는 오늘의 메뉴는 1,500엔으로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대신 그만큼 금방 품절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메뉴를 드실 분들은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고급진 일본 가정식을 내세우는 이곳에서는 특히 밥맛이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해마다 맛있고 품질 좋은 쌀을 엄선해서 공수해 온다고 하네요. 실제로 먹어보니 윤기가 좔좔 흐르는 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밥 진짜 맛있어. 와, 밥이 진짜 밥만 먹어도 맛있다. 다르긴 하다. 참고로 밥은 리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오늘의 메뉴가 가성비가 좋긴 하지만 만약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이곳의 인기 메뉴인 제패니즈 브레이스드 포크 벨리를 추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갈비찜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기도 부드럽고 국물에 밥 비벼 먹으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계란도 최고였고요. 추가적으로 주문한 고등어 구이나 가라아게도 괜찮았습니다. 사실 밥이 워낙 맛있어서 뭘 먹어도 다 맛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일본의 고급진 가정식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고항야 이신 적극 추천해 드릴게요. 다음은 렌가테이. 긴자에 위치한 이곳은 1895년에 시작된 일본 최초의 경양식 레스토랑으로 돈가스 원조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 2차 만찬회를 이곳에서 가졌을 정도로 일본 내에서도 상징성이 있는 곳이죠. 1964년 도쿄올림픽 때 구입하신 계산대를 현재까지도 사용하신다고 하니 전통에 대한 고집을 엿볼 수 있네요.
대표 메뉴는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인데 화려하진 않지만 기본에 충실한 느낌이 이곳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 듯 했습니다. 맛은 확실히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다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곳의 상징성 때문인지 가격대가 꽤 비싼 편이고 돈가스 주문 시 밥을 별도로 주문해야 한다는 점,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점 등 썩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모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기보다는 원조 돈가스 집을 꼭 방문해보고 싶으신 돈가스 덕후 분들께서 성지순례하는 마음으로 다녀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리틀 베이커리 도쿄. 인스타 감성의 오모테산도 핫플로 유명해서 한국분들도 많이 찾으시는 카페인데요. 개인적으로 도넛이 참 맛있다고 생각해서 추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다양한 굿즈들을 구경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 포인트. 내부가 넓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휴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테이크아웃이라도 해서 맛이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상등카레 시부야. 시부야에 위치한 카레 맛집으로 후추 맛이 느껴지는 살짝 매콤한 맛의 카레가 매력적인 곳입니다. 키오스크로 주문 후 입장하시면 되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점과 한글 메뉴가 제공이 안 된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토핑의 종류와 양을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주문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포크 커틀렛 커리가 가장 인기 메뉴라고 하네요. 내부 좌석이 많지는 않지만 비교적 회전율이 빠른 편이라 너무 긴 웨이팅을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의 카레는 엄청 화려하거나 특별한 느낌은 아니지만 기본에 충실하면서 은근 중독성 강한 맛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배가 불렀던 상태라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막상 먹어보니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양배추 맛있어요. 이렇게 배가 안 고팠는데 먹어도 맛있지? 쑥쑥 들어간다. 정갈하고 깔끔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카레 맛집을 찾으신다면 시부야에 위치한 상등카레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츠케멘 야스베 시부야점. 앞서 소개해드린 상등카레 바로 옆에 위치한 츠케멘 맛집입니다. 일단 한국어 메뉴판이 있다는 점에서 플러스 점수 들어가고요.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츠케멘 주문 시 간장 베이스와 된장 베이스 중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제가 먹어본 바로는 둘 다 맛있어서 그냥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겠더라고요. 평소에 매콤한 음식을 잘 드시는 분들에게는 매콤한 버전으로 드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주문 후 기다리는 도중에 직원분께서 차가운 면과 따뜻한 면 중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면발의 탱글함을 위해 차가운 면을 선택했네요. 양은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중 선택이 가능한데 어떤 사이즈를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대신 스몰을 선택하시면 토핑 한 가지를 무료로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양이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스몰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옵션일 것 같습니다. 쫄깃한 면발과 감칠맛 터지는 소스, 거기에 먹다 죽을 것 같은 푸짐한 양까지 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는 츠케멘 맛집 츠케멘 야스베 시부야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푸도입니다. 이치란과 더불어 일본을 대표하는 라멘 체인이죠. 이치란이 좀 더 자극적인 맛이라면 이푸도는 상대적으로 더 담백한 맛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이치란에 비해 웨이팅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한 끼를 급히 찾는 분들께 이만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메뉴 중에서는 빨간 특제 소스가 들어가는 아카마루 시나지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다지 맵지 않으면서 감칠맛이 뛰어나서 누구나 호불호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맛입니다.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결국 참지 못하고 공깃밥 투하. 이번에도 국물까지 싹싹 비우고 나왔네요.
지금까지 제가 직접 경험한 도쿄 맛집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도쿄 여행이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들로 채워질 수 있다면 좋겠네요. 여행 코스, 맛집, 추천 숙소, 돈키호테 할인 쿠폰 등 일본 여행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은 체크인데이 네이버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